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콤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대형 뉴스가 터졌습니다. 저희 헤드라인으로 있는 중국경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알리바바에 대한 이 과징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결론이 나왔고요. 이 알리바바, 마윈 그리고 엔트파이낸셜에 대한 분석, 저희 CC된 분석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오늘 이, 3조 원의 과징금이 어떤 의미이고, 향후 알리바바, 엔트파이낸셜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한 장의 통지문이 알리바바 시총 수십조를 날려먹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이라고 하는 우리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4월 10일 날 통지문 하나 보냈어요. 바로 요 알리바바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이제 벌금 매기겠다. 네. 그래서 이게 반독점, 중국말로 그 반독롱뚜안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마윈이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윈이 말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신 그 대략 한 3조 원 정도, 180억 위안 정도를 이제 벌금으로 내라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알리바바의 마윈은 정부하고 대척점이 많이 있었어요. 정부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가짜 상품 이거 좀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떼들었다가 또 혼이 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마윈이 아주 닭을 보여줬어요. 아주 태도를 보였는데, 네. 지난번 상하이에 있었던 루자주의 금융 포럼에서는 아주 기세당당하게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마이 금융이라고 하는 개미 금융 같은 경우도 중국의 금융기관은 양로원 전당포 영업하는데 우리는 첨단 영업을 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네. 엔트파이낸셜 상장을 앞두고 한 얘기였죠. 그렇죠. 예. 한 달 전에요. 그래서 큰 소리를 쳤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알리바바가 자기네 회사에 공지문을 냈어요. 네. 그래서 공고라고 하는 요 노란색 요건데 네.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썼느냐 그러면 우리는 정부의 조치를 아주 겸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복종하겠다. 네. 납작 엎드렸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게 예. 있죠. 그리고 이제 인민일보가 여기다 한 말씀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공정 경쟁해야 된다. 우아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윈의 태도의 변화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것이 플랫폼 기업에 어떤 의미를 주냐 하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방역 주사 맞지만 중국에서 돌아다니는 이 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알리바바하고 탄센트, 메이투안, 징동, 핀두오두어 이런 데들이 줄 서 있는데 알리바바가 맨 먼저 이제 주사 맞은 거죠. 반독점 주사를 맞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한편으로 눕고 한편으로 두 번째 맞아야 되는 탄센트는 아주 공포스러운 눈으로 보고 표정이 있죠. 안 좋습니다. 다음 차례다 이거죠. 바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알리바바의 어떤 제재 의미는 첫 번째는 이게 야만적인 사업 확장하지 못하게 한 것에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반독점이라는 것은 이것이 가입자가 12억 명 되는 플랫폼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서 알고리즘으로 이제 고객이 못 떠나게 하고 또 고객을 갖고 있는 파워를 갖고서 입점하는 회사들이 다른 데 못 가게 만드는 이 소비자 이익을 이제 침해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인터넷 사업의 특징이 12억 명의 가입자가 있으면 처음에는 책을 팔다가 거기서 꽃도 팔고 예를 들면 강아지도 팔고 옷도 팔고 금융상품도 파는 순식간에 이제 문어발식 영업을 하는 거 이게 지금 알리바바나 탄센트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네. 그래서 이것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동네 구멍가게하고 같이 경쟁해가지고 식품 사업 같은 걸 해서 구멍가게, 슈퍼마켓 다 망하게 하면 되냐.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제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끼리 과도하게 서로 경쟁해서 이제 불공정행위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끝이 난 거고, 그다음에 핵심은 바로 오른쪽인데, 그 빅데이터 다슈지라는 게, 대수지라는 게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는 칼을 가지고서 이 고객들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 결국은 이번 사태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빅데이터를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될 걸 기업의 그 이익 극대화를 썼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마윈뿐만 아니라 징동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핀도어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왜 그럼 그 사이는 멀쩡하게 있었냐 하는 건데, 중국은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이제 전례가 없으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준 거죠. 마음껏 한번 해봐라. 네. 근데 이것이 마음껏 해보니까 바로 12억 명이 돌아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국가가 가진 데이터보다도 더 큰 데이터를 가졌기 때문에 이걸 그냥 뒀다가는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손을 댄 거고,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것은 결국은 알리바바를 손을 댄 이유는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아준다. 그래서 큰 것을 잡아버리면 제일 큰 놈 알리바바만 손보면 나머지는 알아서 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에 대해서 반독점 조치를 했고, 지금 웃고는 있습니다만 오른쪽 사진에 마화텅인데요. 웃어도 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지금 연당 위에탄이라고 하는 공개 소환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알리바바를 길들이면서 중국 전체 플랫폼 기업 길들이기로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5가지인데, 첫 번째, 그 마구잡이식 문어발 경영, 이건 이제 끝났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본 게임 그만해라. 그래서 이게 지금 고리 대금업, 그래서 소액 대출을 5%에서부터 21%를 받는 고리 대금업을 이제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엔터 파이낸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을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스톱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이 젊은 층들의 부채 문제를 많이 양산한 부분이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하나 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알리바바만 이게 손보는 게 아니라 2위 업체인 탄센트가 지금 공개 소환을 당했고, 그 바이트댄스, 징동, 핀도도, 메이투안 같은 기업도 다 이제 여기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리바바는 면역 주사를 이미 맞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게 마윈 때려잡기가 아니다. 그래서 서방 언론들은 굉장히 가십성으로 마윈이 실종됐다, 뭐 마윈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 제재는 마윈에 대한 제재가 아니에요. 회사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인터넷 산업, 빅테크 산업을 일으킨 상징적인 인물을 건드리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미지 손상이나 별 실익이 없죠. 그리고 마윈의 지분을 국가가 인수한다는 얘기도 서방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마윈 지분이 몇 %일 것 같습니까? 뭐 기존에 저희가 달랑 4%예요. 네, 많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 인수해봤자 그게 의미가 없는데, 4%를 인수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후유증은 중국의 이 민영 기업들, 테크 기업이 해외에 상장하면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언제나 정부가 그걸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건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번 사태는 결국은 이제 마윈 때리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플랫폼 기업 길들이기다. 네. 마윈을 손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태가 마윈의 개인 비리 때문에 이것을 손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본질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4가지 정도를 볼 수 있고, 핵심은 이제 그럼 과연 이제 엔터 파이낸셜은 다시 상장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요건데, 엔터 네. 파이낸셜을 보면 매출 중에서 40%가 소액 대출이고, 소액 대출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67%예요. 그래서 엔터 파이낸셜의 수익은 소위 말하는 고리 대금에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무한대로 자금을 조달하고 20% 연간 받는데, 이걸 ABS를 발행해서 계속적으로 조달해가지고 자본금의 거의 129배나 되는 대출을 일으킨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커지게 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나올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돈 빌려가는 사람들은 신용이 약한 이제 청년이나 가난한 사람들인데, 경기 나빠지면 한 방에 쓰러지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인수해간 금융기관들의 연쇄 부실이 생깁니다. 네, 이게 리스크를 잘못 계산해서 생길 수 있는 크나큰 문제가 있을 걸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경험을 했고 그런 부분을 우려했던 것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세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들을 이제 도망 못 가게 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보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하지 마라. 네. 두 번째는 금융업인데 그 소액 고리 대금업은 첫 번째 자본금을 합숙중해라. 네. 그래서 이 대출을 하는 것에 한 30%는 자기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 그럼 레버리지를 3배나 4배 정도밖에 못 일으키게 하는 거. 네. 지금처럼 무한대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알리바바의 엔터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전국구예요. 인터넷만 접속되는 데서는 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 공상은행, 건설은행하고 똑같은 건데 지점 하나도 없이.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각 성별로 라이선스를 다 받아라. 근데 별도 법인을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인은 대출을 하려면 또 자본을 넣어야 되니까 더 어렵게 규제를 하는 거죠. 자본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사업을 지금처럼 그렇게 무한대로 확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금융업, 그 엔터파이낸셜의 수익성에 치명적인 이제 손실이 오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도 이것도 이제 대주주가 소액을 갖고서 이제 하는 거, 요것도 지배구조도 바꿔라. 이 세 네.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젠가 보면 그 엔터파이낸셜을 이 공개적으로 이제 중국의 그 4개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소환을 했어. 위에탄을 2차로 했었어요. 네.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을, 그래서 지금까지 핀테크 회사들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데 지금 중국의 이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으려면 금융회사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한테 지배구조 바꿔라 하면 어떻게? 고리 대금업을 하는 회사들을, 그 회사들을 새로운 회사로 만들고 네. 그걸 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금융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 제재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알리바바가 그 수용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무한대로 대출이 가능하게 했던 자금 조달의 방식을 이걸 이제 제한을 해버린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가면서 그 두 번째에 지금 그 위에탄을 했는데 이것을 놓고 보면 이제 정부가 알리바바 건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퀄컴에 대해서는 8% 벌금을 때렸는데 네. 알리바바가 뜯은 거 생각하면은 4%밖에 안 때렸어요. 3조라는 금액보다도 퍼센트가 어떤 형량의 어떤 이제 수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죠. 그걸로 판단을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이 퀄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고 했으면서도 벌금은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때렸다는 것은 알리바바를 좀 봐줬다, 배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정부가 태도를 바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도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엔터파이낸셜의 IPO가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사전에 대기를 다 해놓고 공표를 하고 바로 알리바바는 그런 액션을 취한 거고 그런 그림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엔터파이낸셜이 아마도 이제 아마 2차 그 공개 소환이 끝나고 나면 IPO 작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문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 빅데이터 정보를 대출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대출의 한도가 자기 자본 30%니까 3배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들은 뭐 자본금의 129배나 대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대출의 규모가 아마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이게 줄어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수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생각했던 이 엔터파이낸셜의 뭐 원래 시총이 보면 IPO 시총이 355억 불인가 뭐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가는 아마 3분의 1이나 2분의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아마 재개는 되겠지만 엔트의 기업 가치는 당초에 이 사건 터지기 전에 비해서는 절반이나 그 이하로 봐야 될 거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알리바바의 밸류에이션도 그만큼이 이제 디스카운트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태 초반에 또 예견하셨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의 사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거고, 그리고 IPO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밸류에이션 재평가되는 부분까지 우리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아마 또 후속 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CEC 또 전병 소장님의 어떤 분석은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